첫 번째는 해상 풍력주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해도 확실히 다른 테마주들보다는 여전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또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네. 되는 게 기존에 이제 수소를 좀 생산을 할 때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린 수소로 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상 풍력에서 나오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도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지상 풍력보다는 당연히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고 또 이제 입지적인 부분을 좀 선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제 이런 날개도 더 커야 되고 이제 구조를 하는 데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많은 지역에서 정말 뭐 2배에서 많게는 뭐 10배도 넘는 그런 이제 더 추가적인 기가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들이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흐름들은 좀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 이제 2030년까지 5대 강국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또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풍력 쪽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결과치가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국내 풍력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따가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일단 갖고 있고 또 해상 풍력 타워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충분히 그런 흐름들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협회에서는 지금 2019년에 보다 한 8배 정도가 더 높은 234기가와트까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도 9에서 12% 사이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의 수요도가 높아지고 또 수소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뭐 국내에서는 수소나 전기 그다음 또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 잘 움직였죠. 또 조선주로 가게 됐을 때는 LNG 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기간들로 본다라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CS 윈드를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요 단기 위에 박스권을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중간 라인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반까지 아래까지 좀 나올 수 있지만 요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런 좀 그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린 수소에 대한 생산력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강 MNT도 마찬가지지만 3강 MNT도 비슷한 흐름, 차트 흐름도 역시나 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나 관련된 흐름들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그 전날에 좀 급등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좀 중요한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점에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올 때 박스권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각각 좀 접근해 보신다라면은 저점 매수 유효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뭐 LN선선도 그렇고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관련 섹터가 한 3-4섹터가 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 흐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중에서 대장주들 흐름들을 빠르게 좀 캐치하셔가지고 순환매 흐름 나올 때 따라서 움직이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을 때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수남매를 이용을 해서 CS 윈드, 삼강 MNT, 두산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문화가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비대면 수혜주들 최근에는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이서포트, 카카오, 네이버 등등 대표적인 수혜주들 떠오르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러한 종목들이 기사 회생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장기화 그리고 수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생활화가 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그런 삶의 변화가 좀 생겼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뭐 원격으로 뭔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료 쪽에서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로 사실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회의를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플랫폼에 대한 힘이 얼마나 센지는 또 주가 상승으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단순히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증명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시작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련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알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23,65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14,000원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 종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이미 목표치의 거의 90%를 일단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또 유사하게만 나오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이제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게 유료화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약 20% 정도로 전환이 되고 있고 뭐 일본 같은 지역에서는 한 50% 정도씩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환이 되고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또 해지를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구독 서비스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사실 쪼그라들이긴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일단은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지역으로 좀 중심적으로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추후 이 아시아 지역을 좀 선점하고 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북미 지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군도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다소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일정한 그런 가격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면서 이 밴드권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밴드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좀 단기 이평선들을 좀 깨면서 좀 한번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국면에서 지지가 나왔던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이런 비대면에 관련된 그런 수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을 할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고객 수로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확대를 할 수 있고 뭐 이제 금융이면 금융, 웹툰이면 웹툰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 또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된 연결사들에 대한 이런 실적들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주가는 다시 재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접점 매수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단 부분을 좀 잡으셔가지고 스윙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